10의 자릿수 개념은 그럼 어떤 교재로 해야 할까요? 방금 전 질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10의 자릿수 개념은 사실 원리셈에도 그림들로 원리셈에 보면 그런 원리 개념들을 잘 알자고 그림들을 계속 소개하고 그림이 있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과정들도 계속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두 자리 연산을 다루고 있는 교과의 한 단원 또는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 활용 이런 부분들 제일 기본적인 원리를 잘 다루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교과 기본서도 제일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기본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돼라고 하지만 기본 문제들이 개념을 막 이렇게 잘 익히도록 한 것보다 기본 개념 문제를 푼다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과 수학 교과서 이 부분의 그 단원을 활용해 보시기를 오히려 추천을 해드립니다. 구하기가 힘들면 교과 문제집의 단원. 네. 초2 수학 하루 공부량을 디딤돌 기응이랑 따풀 1일치를 한 번에 다 푸는 게 좋나요? 요일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초2 수학 하루 공부량을 디딤돌 기응이랑 따풀 1일치를 한 번에 다 푸는 게 좋나요? 요일을 1일치라고 하시면은 그날에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에 풀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드리자면 매일매일 30분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다면 전 그게 제일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우리 아이는 매일 하기 힘들어 정서적으로 하면 뭐 월수금 수학하는 날이야 해서 그날 30분 내지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습관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초2라면 아직 어리니까 습관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연산은 가능하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서 감을 만들어가는 외우다시피 할 수 있도록 감을 만들어가는 수학 감을 만들어가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교과나 따풀이나 이런 것들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학습이니까 그 주제 하나가 한번 손대면 딱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이제 따풀 같으면 만약에 오늘 한다 그러면 2장이 큰 주제 하나로 되어 있어요. 4쪽. 그러니까 4쪽 정도는 한번 손을 대면 하는 거로.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스킬일 테고요. 안녕하세요. 덧셈뺄셈 연산식에서 네모칸 값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초일입니다. 학원에서 방정식 개념으로 푸는 법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걸까요? 해줘도 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네모가 9다. 이런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정식 개념이라고 하면 아마 2항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더해지는 경우에 얘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방정식의 개념으로 해서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후의 단계인데 여기 제가 3가지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요 3가지, 세 번째가 이제 거꾸로. 이게 첫 번째가 띄어세기. 두 번째가 옛날 말로 치면 이제 보수예요. 띄어세기는 뭐냐면 7에서 몇 번 띄어서 9가 되느냐. 7, 8, 9. 이게 제일 기초. 네모를 구할 때도 7에서 9가 된다면 7, 8, 9. 이게 제일 기초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얘는 이게 도대체 수가 커지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근데 1학년이라고 하시니까. 두 번째는 보수라고 한 건 뭐냐면 이건 옛날 단어고 요즘엔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교과서에도 이 셈을 이렇게 시킵니다.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2도 5, 5 빼기 3은 2, 5 빼기 2는 3. 요 4가지의 셈은 하나의 묶음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원리셈 같은 책에도 요렇게도 연습을 하게 하지만 얘를 계속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냐 하면 나무막대에 2와 3을 붙이면
5가 만들어져 라고 길이로 비교해 보도록 해요. 이렇게 길이로 비교해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하고 얘 붙여가지고 얘가 되면 이거를 모를 때 여기를 구해야 된다 하면 5에서 2를 빼야 3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길이로 유추하기가 쉽죠. 이게 시각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델을 알고 있다면 교과가 이렇게 시켜요. 초등 저학년의 네모 구하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길이의 모델로 같이 가르쳐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두 수를 더해서 9가 돼. 그럼 이거는 제일 큰 수야. 그러면 네모를 9에다 빼면 7이 나올 거고 7을 9에다 빼면 네모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9 빼기 7은 네모다라는 식을 찾을 수 있게 세 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작은 두 수를 더해서 큰 수가 돼. 요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작은 두 수를 더해서 큰 수가 돼. 그러면 얘를 빼면 얘가 나오고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모델을 이해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두 수를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관계는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고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의 네모 구하기를 구하는 정석입니다. 그 다음 단계 세 번째는 뭐냐면 거꾸로는 뭐냐면 이런 거죠. 1번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훨씬 이제 말하자면 발전된 생각인데 7에서 얼마간을 더해서 9가 되었어. 커졌어. 엘리베이터로 생각해 볼까요? 7층에 있는데 몇 층을 올라가서 9층에 왔어. 그러면 얼마나 올라왔을까라는 차이는 얼마만큼 커져서 여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거꾸로 내려가 보면 거꾸로 올라온 만큼 내려가 보면 처음에 도달할 거야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 커져서 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작아지면 얘가 될 거야 라는 식의 요런 식을 이해를 하면 요것도 얼마가 커져서 얘가 됐어 라고 하면 얼마가 커졌는지를 찾아볼까라는 게 이제 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해하는 저학년의 네모 구하기는 이거고요. 이거 중에서 교과서를 연구하고 어린아이들의 학습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일 기본으로 추천하고 하는 방법은 2번 방법 그리고 공부들을 해가면서 3번 방법에 대한 이해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 그래서 3번 방법에 대해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잘 써먹게 됩니다. 다음은 초2 성대 경시 중에 아예 처음부터 잘못해서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너무 오래 짜증만 부리고 시간만 보내는데 힌트라도 주려 하면 혼자 하겠다고 승질을 냅니다. 결국 풀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데 그래도 시간을 줘야 할까요?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은 부족한 초2인데 지도를 거부하는 아이 어떡할까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고요. 자존감이 센 아이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죠. 예. 이게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성대경시 문제집을 푸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뭘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학습에 대한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고 그 스스로 하는 거에서 도움은 학원 가서 받아서 하게 될 겁니다. 잘하면서.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뭘 해주는 거냐 하면 아이가 학원 가서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인적성 교육을 잘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아이를 정서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왔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차함수 배우는데 어려웠대. 그래서 어떤 게 어려웠어? 이차함수 쉬운데? 아빠한테 가져와봐. 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이제 아이가
잘 이해한 것 같았는데 문제 풀면서 특정 문제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봐주는 건 저는 수학 전문가라서 그렇고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3 거니까 아빠가 봐줄 수 있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거로 넘어가면 아빠 봐줄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고3 거로, 고등학교 거 수학으로 넘어가면 저도 다 까먹어서 이렇게 잘 봐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를 잘 가르쳐 줘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원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이라고 하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학습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잘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은 가르쳐 준다. 내가 부족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 라고 하는 인식을 그런 인지를 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를 들면 이게 다 맞진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엄마 생각도 좀 들어줘. 뭐 이런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엄마랑 같이 공부해보자.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많은 밀당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애하듯이 아이의 수학학습과 관련하여 특히 이런 고집이 센 아이들은 밀당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딱 정답이 이렇게라고 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밀당이 필요합니다. 초이 남자아이 초사 도형에서 각도를 어려워합니다. 따풀도 플라트처럼 도형 파트만 따로 교재가 나와 있나요? 아니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형 쪽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각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되게 깊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파트만 되어 있는 건 없지만 도형 부분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쉽게 도형만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